여야는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네, 일단 이 국민의힘 이 현직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나는 이 충격파로 인해서 곧바로 대선 모드로 전환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던 이 지지층 달래기와 또 동시에 이 중도층까지 잡아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생긴 건데요. 관건은 이 여당 후보입니다. 일각에서는 최근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이 보수 결집 현상이 나타난 만큼 윤 대통령이 파면 이후로도 일종의 사저 정치를 하면서 여당 내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옵니다. 물론 여기에 윤 대통령 탄핵을 사실상 반대해왔던 당 지도부 등을 상대로 해서 책임론이 분출할 수도 있는데요. 다만 이 큰 대안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곧바로 조기 대선 모드로 돌입해서 이 당내 경선을 치를 것으로 보입니다.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요, 이 경선에 약 3주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. 민주당 역시 곧바로 당내 경선 준비에 착수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. 이재명 대표의 독주 체제는 사실상 굳어질 듯합니다. 이 대표 측에서는요, 이 대표가 조기 대선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다음 주 월요일을 전후로 해서 이 당대표직을 사퇴하고 이 대선 출마 메시지를 밝힐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곤 있습니다. 먼저 국민의힘 상황부터 한번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국민의힘 조기 대선을 겉으로는 당하게 부정을 해왔습니다.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또 그리고 탄핵 반대하는 그런 세력의 목소리가 워낙 크게 분출을 하면서 국민의힘이 공식적으로는 조기 대선을 입에 올리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었던 건 맞습니다. 하지만 이제는 이제 조기 대선이 현실이 됐기 때문에 국민의힘 당장 조기 대선 준비에 들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. 국민의힘이 놓여있는 또 국민의힘 앞에 놓여있는 국민의힘이 안고 있는 가장 큰 과제는 결국 지금 탄핵을 계속 강하게 반대해왔던 그런 강성 지지층 또 전통적인 어떤 여당 지지층을 달래야 하는 문제가 있고요. 또 동시에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이 중도층을 과연 어떻게 잡아와야 되는지 결국 자기 편으로 끌어와야 되는지 바로 이 부분일 것으로 보입니다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일단 지지층을 지키고 중도층을 이제 흡수하려고 하면은 어떤 그 주체가 있어야 되죠. 구심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그 자체가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. 앵커 말씀하신 대로 사실 금기어였습니다. 조기 대선이란 것은 금기어처럼 돼 있었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 쪽도 없었고 말로는 이제 준비해야 된다고 하면서 준비를 전혀 못했어요. 그걸 당장 이 중도층도 흡수를 해야 되고 그 기본 지지층도 계속 지켜야 한다면은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비대위 체제거든요. 권영세 비대위원장 비대위 체제인데 이 비대위를 어떻게 할지부터 먼저 조만간 금명간 오늘 내일 중으로라도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이 비대위 체제를 그대로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은 경선 기간에만 비대위를 해서 그 본선 들어가면 선대위를 꾸릴 것인지 여러 가지 이제 방안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느 쪽으로 가닥을 잡을지 이거 지금부터 국민의힘은 완전히 비상사태로 들어가서 주말에도 그런 문제부터 논의를 해야 될 걸로 봅니다. 네. 큰 틀에서는 친윤계 후보와 반윤계 후보들 간의 어떤 그 이전 투구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요. 가장 좀 유연하게 이번 대선에 유력한 후보가 될 수 있었던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 부동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여러 가지 어떤 명태균 씨 사건 관련해서 조금 주춤거리는 것이 아마 내부적으로 구도에서 문제가 될 것 같고 한동훈 전 장관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번 계엄 파장 또 대통령 탄핵 관련해서 자유롭다는 면에서 후보로서의 어떤 새로운 면모를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상당수 많은 지지자들이 거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산을 넘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. 네. 한 변호사님은 이제 여당의 그 내부 상황에 직접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큰 고민을 잘 아실 것 같아요. 어떤 게 가장 큰 고민이라고 생각하십니까? 지금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조금 전에 이제 발표한 내용이 이제 속보로 떴는데요. 네. 이제 시간이 정말 촉박하지만 절대로 져서는 안 되는 그런 선거다. 네. 피와 땀과 눈물로 가꿔온 이 대한민국을 이재명 세력에게 넘겨줄 수 없다.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 부분으로 정말 각오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. 지금 의총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의견들이 오고 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. 네. 좋은 결정 그리고 또 국민들이 보시기에 정말 믿고 맡길 수 있겠다라고 하는 후보를 저희가 내는 것으로 저희가 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
지금 여러 가지 이제 국민의힘 앞에는 뭐 고민도 있을 거고요. 그다음에 과제도 있는데요. 당장 국민의힘 주자들도 그렇고 국민의힘의 지도부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, 바로 이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. 아까 지금 뭐 패널들께서 계속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 이 탄핵 반대 세력이 탄핵 심판 과정에서 워낙 국민의힘에 강한 압력 요소로 이렇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지지를 얻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, 그다음에 과연 또 여당의 대선 주자 경선에서 과연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들지 아니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3자적인 입장에서 지켜만 볼지,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가 여당의 경선 그 상황에는 큰 변수로 작용할 그런 여지가 있는데, 그것에서 가장 크게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, 또 가장 크게 관계를 맺고 있는 분들이 바로 잠재적인 여당의 대선 주자들일 텐데, 여당, 더 나아가서 잠재적 대선 주자들 과연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부분에서 절연을 할지 아니면 대통령과 뭔가 계속 끈을 이어가고 대통령의 지지를 얻으려는 그런 행태를 보일지, 이 부분도 지켜봐야 될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일단 주자별로 조금씩 다르겠죠. 네.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부분을 취사 선택을 할지는 뭐 한동훈 전 대표도 다를 것이고, 뭐 다 다를 겁니다. 김문수 장관도 가령 대선 주자라면 다를 것인데, 그런데 지금은 그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돼서 대선이 치러졌을 때 그때와는 상황이 달라요. 네. 그때는 바른정당이라는 그런 또 다른 그 선택지가 하나 있었죠. 네. 그래서 많은 의원들이 바른정당으로 가서 유승민 그 의원이 따로 출마를 했지 않습니까? 근데 지금은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 따로 떨어져 나간 세력은 없어요. 당 밖으로 나간 세력이 없기 때문에 당 안에서 모든 것이 결정을 해야 된다면은, 그럼 당 안에서 총의가 모아져서 한 사람을 후보로 내세운다면은 충분히 이제 승부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. 되는 것인데, 각 후보들이 아마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는 쪽이 있을 것이고, 또 아니면은 그 시사 선택을 해서 이어가자는 쪽이 있을 것이고, 그 가령 예를 들어서 뭐 4대 기업 같은 거 윤석열 대통령 추진을 했던 것, 이런 것을 그대로 하겠다는 쪽이 있을 것이고 해서 결국 그것이 당원이나 국민들의 선택을 받겠죠. 그래서 아마 백가증명식의 그 의견들이 나올 걸로 봅니다. 네.